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뉴스 하이킥 첫 출연이십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겸임 교수가 아니라 특임 교수입니다. 아, 특임 교수. 예. 겸임보다 더 센 특임입니다. 특임 교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장학금 인사 바꾸는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전 전국 안정용 개각이다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총선 차출용 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국정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두 분은 오늘 개각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차 교수님 먼저.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총선용 개각인데 감동도 참신도 없는 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 개각을 일단 아웃바운드 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요. 네. 보십시오. 추경호 기재부 장관 대구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박민식 법무부 장관 지금 성남에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황근 이분은 뭐 지금 천안 을에 지금 출마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 개항에 지금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조성환 해수부 장관 부산에 출마 예정이거든요. 네. 이영 중소벤처부 기업부 장관 이번에 강남에 지금 출마한다거든요. 네. 공교롭게 5분이 전부 다 총선 출마 예정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일종의 그 국무위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적 족쇄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개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감동도 참신함도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온 분들,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네. 사실은 거의 실무에 상당히 능통한 관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상목 지금 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후임자는 지금 후보는 사실은 이 기재부 차관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 기재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처장악이 아주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은 국토부 기조실장 출신이에요. 전형적인 관료죠. 네. 그리고 송미령 이분은 뭐 관료라기보다는 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림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관료의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강도영 이분도 해양과학기술원장이지만 이분도 사실은 해수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무를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영주 중소벤처부 지금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지금 외교부 차관이잖아요. 관료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이분은 사실은 지금 뭐 통상 쪽도 일을 하신 분 그 같지도 않은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부 장관 후보로 계속 그 물망에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그 명단 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인사를 오타인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각에서 일종의 좀 뭐랄까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의 국정 뭐 이 인사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읽힌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총선 때 사실은 이 실무에 능한 이 관료 출신들을 통해서 그냥 국정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 기자님? 일단은 이 정부는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총선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차재원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실제로 출마자 중심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앞서 뭐 앵커께서 뭐 야당에서 차출용 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당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이 개각은 100% 총선용 개각이다. 총선 차출용 개각이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뭘 할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분들은 빼더라도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보훈부 장관에 지금 후보에 올랐는데요. 네. 이분은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지만 파리 일대학에서 인적자원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노사정위원회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했어요. 경제 쪽이네요. 주로 어쨌든. 경제통으로 활동을 했는데 느닷없이 보훈부 장관에 이분이 무슨 뭐 아버님이 참전용사다. 저희 아버지도 참전용사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를 세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독립운동가의
손주 며느리다라고도 대통령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관의 이유가 됩니까? 예. 저는 좀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관련해서도 앞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영주 차관의 이력을 보면 88년에 외교부로 들어와가지고 주로 뭐 ODA 관련이라든가 국립외교원 뭐 이런 등등에서 활동을 했지. 그러니까 소위 다자외교 아무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뭔가 뭐 두각을 나타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력이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성이 3명이다. 그러므로 잘된 인사다라고 포장을 우리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번 개각은 사실은 대통령실 인사하고 맞물려 있고요. 네. 추석 이후부터 총선용 차출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 이게 전국 안정용이 되려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개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상식 밖을 벗어나는 수준의 개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곡소리 난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최대한 인사 검증 리스크를 좀 막아보려고 관료와 학자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 후보자들을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인사 검증 가면 전문성에 대해서 적어도 그 그렇죠. 보훈부 장관 후보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능력이 있느냐. 그 전문성이 맞지 않는데 도대체 그 장관 자리에 내정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이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청문회의 기능은 그러니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자질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사실은 전문성이라는 능력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오늘 개각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경호 장관에 대한 지금 후임자를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국회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에 통과를 돼야 되지만 여야가 지금 사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당장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주무장관을 지금 교체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 국가 예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정 현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꼴처럼 삐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면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정치적인 약간 혼선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거 점점 더 늘어질 경우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짚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결위 간사,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정부도 여당도. 얼마 전에 추경호 장관 또 해외 나갔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산 협의가 일절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의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답답했어요. 협의 자체가 기재부 장관이 없다는 이유로 차관이 와서 협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출장이 꼭 필요한 출장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부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성적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거론 뭐 앞으로 더 개각이 있겠지만 박문규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원 출마를 원하고 있어서 나도 빠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박진 장관도 지금 강남을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지난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때부터 나는 빠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국회 외통위 야당 쪽 의원들한테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지난해 당선돼가지고 좋은 정부,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좋은 국정 운영의 어떤 지표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만 계속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을 쭉 보면 다자외교 말하자면 유엔 차석대사 반기문 또 유엔 총장 시절에 또 그쪽에 가 있기도 하고 했던 게 있고요. 개발협력대사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개발협력대사를 했던 기억을 그런 이력은 있습니다마는
개발협력대사라는 게 이제 ODA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뉴스 신세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했었고 네. 남편 되는 분은 대통령 그 선거운동 본부에 참여를 했었고 MB 때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다가 소위 민간인 사찰 장진수 주사 이분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그걸 입막음용으로 관봉 국정원 돈 받아다가 전달했다가 유죄 판결이 2020년에 받았어요. 근데 네. 2022년에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해줍니다. 2022년 네. 말에. 근데 당시에 그 유죄 판결 받을 때 검사가 누구였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참 독특하다. 본인이 수사해서 잡아놓고 근데 그 뭐 사면 복권하고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오영주 차관을 뭐 꼭 장관으로 그랬을 거라는 없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봐야 되는 예. 일이지만 강경화 장관의 특별보좌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또 그랬었죠.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경화 장관이 상당히 많이 생겼던 뭐 일을 잘하는 외교관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왜 후보자로 선정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그런 한번- 사람들 너무 많죠 지금. 뭐 예. 강정혜 장관 후보자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네. 자,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박진 네. 장관도 빠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총선 구원투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 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한동훈 원희룡 투톱 엑스포 5판과 비슷한 엄청난 착각이다. 자기들끼리는 스타일지 모르겠지만 네.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적 설득력은 너무 떨어진다. 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이 네. 있을 거라고 보고 바로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개각이 있어 일단 한 템포 쉬고 가는 이유도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언제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개봉박도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정치권의 시선 뉴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대비 효과를 상당히 극대화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간두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 뭐냐면 이민청 설립과 관한 거예요. 네, 네. 소위 말하는 이민청 설립은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사회라서 상당히 지금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뭔가의 아젠다를 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이 재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을 갖고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네.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금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투톱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멋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종의 동종교배 아닌가요? 동종교배다. 두 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학연도 똑같잖아요. 서울대 법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투톱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간의 정치적인 케미가 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저격수로 네. 지금 자기 공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커리어나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높죠. 그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두 사람이 흔쾌히 그걸 이 상황을 용인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 기자님. 네.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언론인으로서. 아니 지금
뭐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위원장 뭐 두 사람이 계속 뭐 오늘 아침 언론에 조선일보는 이상인 쓰고 중앙일보는 김홍일 쓰고 오후 들어서 김홍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가 다시 또 지금 내부에서 누구를 할지 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김홍일 위원장을 가게 된다면 지금 권익위원장 된 지 한 몇 달 됐죠? 7월 달에 임명이 됐으니까 넉 달 정도 된 건데 빼서 또 무슨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이상인 위원장 같은 경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인데 중수부장님 출신이 네. 특수부장님. 그래서 지금 이상인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실상 대통령 추천 둘이 하는 독임제 기구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이게 네. 탄핵 사유까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고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 상황인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득해서 그러니까요. 뭐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언론의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지금 그래서요. 방송통신 정책에 무슨 전문성이 있냐. 만약에 이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문제가 될 것이고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문제 지적이 있겠죠. 근데 김홍일 위원장 자체는 처음부터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김후곤 변호사하고 로렉스에. 네. 초창기부터 뭔가 시킬 거다. 그래서 근데 특히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사실은 지난 3월부터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이 인사도 대통령하고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고 당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빠진 자리에 누구라도 넣어서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빨리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게 추가 탈당 등의 나비 효과가 있을 거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갈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상민 전 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그 원칙과 상식 네 분과 뭐 뭔가 제3지대에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동력이 있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이 네. 따라붙는데 차 교수님 먼저. 네. 저는 뭐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뭐 당장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큰 파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 그 이상민 의원의 그 지금 일종의 탈당의 명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네. 본인이 지금 뭐 떠나면서 사실 이재명 사당이다 이제 고쳐줄 수 없는 당이라고 하지만 네. 본인이 사실은 노선을 하는 동안 4번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했잖아요. 한 번 자유선진당. 예, 자유선진당 같지만 그 총 합쳐서 한 16년을 민주당에 몸을 담고 중진 5선 의원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본인은 그럼 그렇게 당이 망가질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내 탓이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또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치 신인도 아니고 정치적 꿈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5선 의원이 다음에 6선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을 노리시나? 의장.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적 계산에서 움직인다는 그러한 이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에 있는 비민계 의원들 입지를 오히려 좁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또 지금 본인이 정치적 꿈이 만약에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럼 1당 지금 그걸 벗어나면 그럼 2당부 알고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여요.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일당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 겁니다. 안에서도 그러면 지금 다른 당에서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그럼 우리 당에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좋아라지만 그때 찍어줄까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정치인이 명분 없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소위 말 후과가 아주 엄중하게 따르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장 기자님 민주당 네. 내부 반응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거 진짜 제3지대 말만 놓고 보면 제3지대 신당 창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꼭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나름 총리를 하신 분이고
민주당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뭐 비단 이재명 대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따로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실제로 그런다 했을 때 같이 나갈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왜 이러느냐? 네, 왜 이럽니까? 거기에 노림수는 사실상 이분의 이제 사실은 호남 플러스 이제 586 인데요. 이분과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천을 좀 챙기기 위한, 지분 챙기기 위한 차원 아니겠냐. 그거 말고는 실제로 뭐 깃발 들고 나가서 창당한다. 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려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에서는 반신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은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냐.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 흔들면서 공천 지분 챙기기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아닌 걸로 민주당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 그건 위시풀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뭐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또는 그렇게 해서 움직일 운신의 폭을 그런 말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운신의 폭을 명분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려면요 최소한 기자들한테 뭔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지금 우리 장 기자님 생각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번, 2번이 아닌 제3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럼 제3지대에서 뭔가의 신당의 깃발을 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익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저는 네. 이제 이런 네네, 주장을 할 수 장기자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건 반드시 세력이 필요한 네. 거고 다음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주체가 많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국민의 평균만큼이라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네.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쾌한 표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문재인 딱 붙었는데.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 칭송받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